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회진을 마치고 현실의 박근혜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꿈속에 제가 소회를 전해드립니다. 벌써 2022년 이민년 구정 명절도 다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은 제가 71번째 맞이하는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무려 5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제가 입원 치료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축하 행사를 열어주셨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 처음 맞는 생일이지만 병원의 방침상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병실에서 조용하게 보내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거듭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보니 저의 삶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가슴이 아리게 아픈 날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설을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저는 생각해 봅니다. 1952년 2월 2일에 저는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대령이었고 어머님은 중등학교 교사 출신이셨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1937년부터 3년간 문경에서 소학교 교사를 하셨으니 부모님이 모두 교사 출신이시네요. 물론 아버님은 3년 의무복무를 마치고 군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서울 장충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1961년 5월 15일 오후 10시경에 갑자기 아버님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그것이 거사하러 집을 나서려던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고 가시라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숙제였다고 하는데 저에겐 평범했던 일과였기 때문에 아직도 무슨 숙제를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생사의 기로에서 어머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님은 거사에 성공하신 2년 뒤에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자연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청와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신 아버님의 영향인지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삼국지를 탐독했습니다. 특히 조자룡을 좋아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가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강직하고 온화하며 공과 사가 분명하고 일처리가 공정하고 허물이 없었던 조자룡. 뛰어난 무술에다 겸손함과 청렴함까지 저에겐 누구보다도 조자룡의 모습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간성이라는 측면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1964년 2월에 장충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심여중과 성심여고를 다녔습니다. 검소하신 어머님은 도시락으로 보리밥에 감자조림 반찬을 자주 싸주셨고 학용품도 국산품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쁜 일제 학용품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사학과에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학 입국에 강한 뜻을 가진 아버님을 보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3월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74년 2월 이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교수가 되려는 여정에 오른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운명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여행 도중이던 1974년 8월 15일에 대사관으로부터 긴급히 귀국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갔는데 가판대에 꽂힌 신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Madam Park Assassinated. 6.24 암살 배달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망 비보였습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제일 한국인인 문세광의 저격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틈도 저에겐 호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메워 국민으로 하여금 아버님이 외롭지 않으시다고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엿새 만에 저는 그렇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소탈한 한 인간으로서의 저의 꿈을 모두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 삶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1시 30분쯤 김계원 비서실장에게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도 잠시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방에는 이상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며칠 뒤인 79년 11월에 동생들을 데리고 청와대를 나와 신당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이 넘는 야인 시절을 거쳐 정치에 입문하고 1998년 4월 2일 대구 달성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당 시절 당대표로서 잣대기 사건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당을 천막당사를 통해 기사회생시켰고 선거 때마다 승리하여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 신촌로터리 지방선거 유세 중 커터칼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기의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운명에 맞서며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믿음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측근의 일탈 행위까지 겹쳐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채 탄핵을 당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도 제가 측근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움으로 죄송함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에도 경제 공동체라는 누명에는 수긍도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을 잊어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명을 바치며
사랑하신 대한민국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던 시절의 첫사랑이 삼국지 소설 속의 조자룡이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제 참 사랑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어찌 참 사랑을 버리고 경제 공동체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명예훼손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남 탓하기보다 모든 것을 제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역사의 심판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입니다.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할 일이 많이 떠오릅니다. 퇴원을 앞두고 지난 삶을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지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니더라도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을 마치는 날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살 곳이 정해지는 대로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웃으로 뵙게 될 때 반가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드립니다.